어제 오후 시카고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최소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인 올해 22살 로버트 크리머 3세가 래퍼이자 지역 유지 아들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이 예방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오미크론 하이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개량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독립기념일을 맞아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시카고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난사, 최소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시간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시카고 교회 하일랜드 파크에서 건물 옥상에서 백인 남성이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자동 소총을 난사해 6명이 목숨을 잃었고 3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갑작스레 천지를 진동하는 자동 소총 소리가 들리며 총알이 날리자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의자, 유모차, 담요 등을 내팽개치고 대피를 하면서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날 어린이 자전거 대회가 열려 어린아이와 함께 온 젊은 부모들이 대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하일랜드 파크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부유층 거주지이며 한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경찰은 이 지역 거주자인 22세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머 3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으며 크리머 3세 아버지는 이 지역 시장에 출마하는 등 지역 유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시카고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인 올해 22살 로버트 크리머 3세가 래퍼이자 지역 유지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22살 로버트 크리머 3세로 인근 건물 옥상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수십 발의 총기를 난사한 뒤 고성능 소총 한정을 벌이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과 주변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크리머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약 8시간 뒤인 어제 오후 5시쯤 크리머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머는 지난 2020년부터 어웨이크 더 래퍼로 활동했습니다. 용의자는 하일랜드 파크 소재 밥스 펜트리 앤 델리 사장이자 2020년 하일랜드 파크 시장 선거에 출마한 밥 크리머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발매한 그의 앨범 Are You Awake에는 이번 사건을 암시하는 노래 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디오에는 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백신이 예방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개량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보건당국이 올해 하반기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제조 회사들에게 BA4와 BA5 변이를 막을 수 있는 백신 개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파이자와 모더나는 신규 개량 백신을 10월쯤 연방정부에 납품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주 FDA 자문위원들은 공급 일정이 그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자문위원들은 기존 백신으로 형성된 집단 면역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신종 변이를 막아줄 개량 백신이 늦어지면 올가을과 겨울 또다시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파이자와 모더나는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를 겨냥한 백신 개발은 끝났으며 이 백신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 이 백신이 보급되면 빨리 접종을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미국의 신념이다. 어떤 군대보다 강하고 어떤 바다보다 크고 어떤 독재자나 폭군보다 강력한 것이 사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은 지구에서 가장 절망적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존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장하며 증오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시작하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은 신성한 날로 모든 일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믿음에 기초해 세워진 미국의 선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전념하자며 우리는 화합을 완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치솟는 물가와 주식시장 혼란을 지적하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주 운영 공공기관이 경영진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전격 폐기했습니다. 지난 2012년 쿠오모 전 주지사는 뉴욕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천 개 비영리 기관의 임원 연봉을 19만 9천 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임금 등 간접 비용이 전체 지출의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당시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 비영리 단체가 대표에게 320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 같은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 2012년 1월 18일자로 발동된 행정명령 38호가 폐기됐으며 주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의 임원 임금, 행정비 등에 대한 제한이 철폐됐다고 최근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뉴욕시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이 오늘부터 100% 정상화됨에 따라서 주차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거리 청소를 위한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 적용을 주 1회로 줄였으나 오늘부터 주 2회 거리 청소를 위해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을 완전히 정상화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식당 야외 영업 허용으로 주차 공간이 줄어 주차가 더욱 힘들어진 데 이어서 좋은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옮기면 됐지만 이제는 2회 이상 옮겨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게 되면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2개월간 맨하탄 차량 등록은 무려 76%, 브루클린은 45% 증가하는 등 차량이 급증한 상태여서 주차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시는 주차 규정을 위반, 거리 청소를 방해한 차량에는 65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으로 지적이 됐던 원자재 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드러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달 초 1분기보다 60% 이상 올랐지만 그 뒤 하락세로 돌아서 2분기 말에는 1분기 말보다 3.9%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1분기 말 배럴당 95.08달러에서 지난달 초 120달러까지 치솟다가 지난달 30일에는 105.76달러로 마감되면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이외에도 밀과 옥수수, 대두 등 곡물 가격도 1분기 말보다 2분기 말에 하락했고 면화 가격은 5월 초 최고가 대비 30%가량 하락했고 2분기 말 구리와 목재 가격도 1분기 말보다 각각 22%, 31% 내렸습니다. 이처럼 주요 원자재 값이 일제히 내리거나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채권 매입 등 긴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즉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 이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으나 이들이 발을 빼면서 수요가 줄면서 전반적인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국내 총 생산은 감소하지만 고용은 되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12번 경기 후퇴를 겪었으며 그때마다 국내 총생산은 감소하고 실업은 늘어났으나 이번에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에는 국내 총생산이 1분기 감소에 이어 2분기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4%에서 5월 말 3.6%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학자들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 경기 후퇴 또는 후퇴에 접근하는 모습이 과거와는 전혀 다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즉 예전에는 실업률이 경기 후퇴의 중요한 지표가 될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일자리가 풍부한 경기 후퇴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증시 폭락으로 첨단 IT 업계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월가 금융권에도 감염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CNBC는 지난 2년간 매년 수천 명씩 채용해온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월가 투자 은행들이 이번 달에만 전체 5%에서 최대 7%를 해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월가 금융권이 그동안의 채용 잔치를 끝내고 다시 감량 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주가 폭락에 따른 실적 악화를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월가 금융권은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직후 해고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는 10월과 11월에도 추가 감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가 금융권은 최근 2년간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명목으로 수조 달러를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한 데 힘입어 호황을 누렸으나 긴축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증시가 빠지면서 투자 수익과 수수료 등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첨단 IT 업종은 이미 올 들어 3만 5천 명 이상을 해고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 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38개국 정부 대표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7,500억 달러, 우리 돈 97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자체 추산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스위스 루가노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38개 나라 정부와 14개 국제기구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논의하는 최초의 고위급 국제회의로 수백 페이지 규모의 재건 계획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체 추산한 복구 비용은 7,500억 달러, 약 972조 원으로 이 가운데 3천억에서 5천억 달러는 세계 곳곳에 동결된 러시아 정부나 러시아 신흥재벌의 해외 자산을 압류 매각해 충당하겠다는 재건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Російська влада розв'язала цю криваву війну, вони спричинили ці масштабні руйнування і вони мають понести за це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ь. 영국 정부는 자국에서 동결된 러시아인들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62억 유로, 8조 4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want to undermine Ukraine's very existence as a state. We cannot and we will never let that happen. 하지만 전쟁으로 부서진 주택만 12만 채가 넘고 기반 시설도 1,000억 달러 상당이 파괴돼 재건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일본이 초청받았는데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전쟁으로부터 국가 재건에 성공한 경험과 역량으로 재건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영. 이상으로 7월 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